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저는 오창익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 정치 현안들을 자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오늘도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뭐 별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공교로운 뉴스이긴 하네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대통령실에서 사진 몇 장을 공개했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연결된 게 검찰 인사 단행하고 연결된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중앙지검에서 자꾸 김건희 소환론을 흘리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남편을 상대로 파업을 들어간 거죠. 네. 이거 안 막으면 나 때려치겠다. 그래서 중앙지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뭐 일단 다시 그립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 잡자마자 다시 나타났잖아요. 장모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장모권도 있었겠지만 뭐 더 중요한 건 자기 거겠죠. 자기 거. 그래서 이 153일 만에 영부인 파업이 중단됐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김건희 씨가 건강이 나쁘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물론 사진만으로 사진만으로 파악은 안 되는데 없으니까. 어쨌든 파업 중이고 네. 파업의 내용은 요구 조건도 우리가 대충 파악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건강이 나쁘다는 얘기는 드릴만 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단식도 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뭐 안 하면은 나 단식해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추론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하나의 국정농단인 거죠. 이거 네. 영분이 파업을 하고 그 대가로 범죄를 덮어주고 범죄자를 풀어주고 뭐 말도 안 되는 사법농단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이거 문제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복귀 시점이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식사 자리였는데 캄보디아에 방문한 적이 있고요. 대통령 부인. 그때 사고 터졌죠. 네, 사고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어린이 뭐 심장병 수술을 지원해줬다 네. 이래가지고 좀 이미지도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 그러니까 복귀를 네. 루마니아 그 대통령보다는 캄보디아에서 어쨌든 뭐 본인은 많은 이제 일을 했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캄보디아 그 애들 데리고 찍은 사진 이른바 뭐 빈곤 포르노 올라 있지 네.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캄보디아 대통령 왔을 때가 적합하겠죠. 네, 복귀하기에는. 만약에 이때도 안 나타났다 그러면 말이 엄청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이벤트도 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이벤트 뭐 또는 뭐 이슈 또는 뭐 이렇게 약간 화장기 뭐 이런 거로 많이 보이는데요. 제가 제대로 본 건가요? 예전에 전 자꾸 이제 예전에 그 젊었을 때 이멜다가 떠오르는데 네네. 이멜다가 무수한 사고를 치고 다니면서 뭐 네. 비슷한 사고 많이 치고 다닙니다. 근데 자기 뭐라 그랬냐면은 빈곤에 시달리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나라도 재밌는 거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멜다의 발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김건희 여사는. 네. 또 하나, 자 검찰 인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소식이 그날의 가장 큰 뉴스가 됩니다. 이건 비정상인 건 맞죠? 원래는 이 검사 인사철이 있잖아요. 네. 인사철에 중앙지검장뿐 아니라 이제 전국적 인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딱 중앙지검하고 지검장하고 1, 2, 3, 4 차장만 딱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을 받은 거죠. 이 인사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네.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김건희 수사를 일단은 지연을 시키고 네. 이제 이재명 수사, 조국 수사, 이제 문재인 수사를 재개시킨다. 이제 그 메시지인 거죠, 이건. 야당 수사를 강화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전국을 일정하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계산 하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지금 뭐 이 특검들 이제 올라오는 것들은 다 패스트트랙으로 돌아가면은 한 6개월 시간 버니까 6개월 안에 김건희는 막아줘야 되는 거고 네. 이재명, 조국, 문재인까지는 뭐라도 쳐가지고 협상거리 만들어놔야 되니까 윤석열식의 이제 이른바 사법적 승부수라고 봐야 되겠죠. 통할까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저는 이 모든 이 전술 전략이 다 개헌으로 수렴될 거기 때문에 네. 오늘 또 하필이면 또 개헌 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조국 대표가 결국 이제 개헌 얘기가 튀어나왔는데 아니 개헌으로 수렴된다는 건 예. 저 마주쳐야 손바닥도 소리가 나잖아요. 박수도 이렇게 왼손 오른손 마주쳐야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개헌 쪽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걸 목표로 네. 우리가 마치 6.25 전쟁 때 이 백마고지를 사이에 두고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실제로 뭐였냐면 이미 휴전은 확정된 상태에서 땅 한 편 더 뽑으려고 싸움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미 개헌으로 양자가 다 수렴이 돼 있는 상태인데 더 많은 지분을 얻으려는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서 얻는 건 뭡니까? 개헌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임기가 단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권이거든요. 네. 그거 자꾸 그 민주당 쪽 사람 이상한 얘기들 하던데 지금 개헌을 해서 이미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조장하는 거는 그건 안 돼. 이건 헌법에 12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개헌은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 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를 얘기했는데 그럼 4년 중임제도 적혀 있어요. 헌법 부칙에. 중임제로 바뀌어도 이건 현직 대통령 영향 안 미친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5년으로 끝나는 거지 4년 중임제가 됐다 해가지고 임기가 1년 줄어드는 거나 아니면 또 출마를 또 할 수 있냐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4년 중임제 되면은 윤석열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1년 줄여줄게. 그러면은 1년 줄여주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이. 뭐 그건 이제 뭐 사법적 면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하나의 윤석열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되는 거지 개헌으로 윤석열의 임기가 의무적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네. 아니 그리고 뭐 부칙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고 조국 혁신당이 개헌 특위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여기서 논의를 하고 몇 가지 뭐 단서도 보여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중임제, 그 다음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 삭제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시기를 밝히고 있는데요. 네. 시기가 2020년 6월 지방선거 때 해버리자라는 건데 네. 이것도 다 그런 서로의 뭐 계산 또는 뭐 약속대련의 결과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방선거 이전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네. 그 얘기는 늦어도 지방선거 때까지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죠. 늦어도. 그러니까 더 앞당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당길 아니 수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해서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제가 정확하게 이걸 확인하니까 이전. 네네. 지방선거 때 하든지 그 이전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데드라인이 지방선거라는 거예요. 지방선거를 넘어가게 되면 대선 종국이 되기 때문에 네. 개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이전에 해치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중요한 특검, 이태원도 그렇고 김건희 씨 특검도 그렇고 다 거부하고 그러면서 국민 중에 많은 분들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변화된 게 뭐냐? 특히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거 그냥 냅둬야 되냐? 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이거하고 개헌은 좀 달리 가는 겁니까? 달리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저는 제가 총선에 참여했잖아요. 제가 네네.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태블릿 PC라는 뭐 정말 저한테 중요한 미션이 있는데 이걸만 풀어만 주면 제가 출마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이거 100% 개헌으로 간다. 특히 조국 당이 줄여서 개헌으로 갈 거다. 이거 탄핵은 안 간다고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 많이 떠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건데 개헌으로 가려면 개헌특위 만들잖아요. 개헌특위 만들면은 여야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전방위로 다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조국 대표가 얘기한 것들 개헌들은
일단은 4년 중임제만 얘기해놨고 네. 뭐 5.18 정신 정도 얘기해놓은 거고 별거 없어요. 근데 네. 이게 수많은 사안이 논의될 거예요. 보수가 그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제 용어도 많이 바꿔야 돼요. 그게 거의 블랙홀이라는 게 그 네.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야 협치 정국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야가 온 역량을 쏟아부어서 개헌 투기가 굴러가는데 특검이 올라온다? 특검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죠. 이렇게 되면은 협치를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목을 칠 특검이 올라왔다 이걸 어떻게 통과시킬 겁니까? 이거를 특히나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연결되는 건데 네. 추미애에서 우원식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바뀐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추미애 씨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근데 예측이 있었죠. 저는 네. 추미애와 우원식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개헌에 대한 입장이었다고 봐요. 네. 추미애 씨는 그 대통령의 이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개헌 이외에 다른 개헌을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건 논의가 잘못 가는 거다. 근데 우원식은 개헌이 제 1순위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장 자체가 이제 개헌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은 여야 갈등을 이제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특검을 막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가혹하게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협치로 나아가는 또 나갈 것이 뻔히 보이는 개헌을 이렇게 서두르는 까닭은 뭘까요? 이게 어떤 쇄빙선의 어떤 역할이죠? 쇄빙선이 아니었던 거죠. 쇄빙선이 아니었던 거고 이 총선 과정에서 개헌 얘기를 한 번 꺼낸 적이 있었어요. 네. 사회주의 개헌한다 그래가지고 사회권을 강화하니까. 네, 이거 욕 엄청 먹고 이제 다시는 얘기 안 꺼냈는데 총선 때까지 네. 목표는 처음부터 개헌으로 들어왔고 조국 대표가 과연 저당의 오너냐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뒤에 저거 개헌 세력 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거고 그 뒤에 양정철, 뭐 김어준 결국 문재인까지 연결되는 범 개헌 세력들이 배후에서 조국을 내세운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그 맞아떨어져 가는 거고 양정철은 지금 절로 넘어가 있잖아요. 지금 저쪽에. 뭐 하여튼 그런 게 확인이 됩니까? 양정철 씨 행보 이런 건? 소문은 아니 많은데. 그 소문이 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네. 저쪽에서 나왔잖아요. 저쪽에서. 네, 윤석열 쪽에서요. 네. 이쪽에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양정철이 있으니까 지금 저기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양정철은. 절로 가서 이제 뭔가 윤석열을 움직임이 있으니까. 개헌으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그 양정철, 김한길, 함성득 이 라인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쪽에서는 다 개헌론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진석이 들어왔을 때도 제가 그래서 정진석의 특징 완벽한 개헌론자다. 이 정진석 내각제론. 그래서 이렇게 이 팀을 짠 거예요. 이쪽도 이제 이른바 이 윤석열 라인도 개헌 라인 된 거고 이 진보 좌파 촛불 라인도 우원식부터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장 되면서 조국이 이제 개헌론자의 이제 본색을 드러냈고 이제 개헌 라인이 짜여지는 건데 뭐 저는 뭐 총선에 대한 완벽한 배신이자 더 나가면 사기극. 아니 근데 개헌도요. 뭐 여러 가지 개헌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또 필요한 개헌도 있는데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관심 갖는 건 권력 구조일 권력 거네요. 구조죠. 4년 네. 중임제냐 아니면 실제로 내각제로 한 걸음 성큼 더 다가가는 권력 구조냐 뭐 이런 걸 텐데 여기서의 이견은 많지 않을까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국회 권력을 강화시킨다. 네. 행정부 권한을 많이 가져온다. 이거기 때문에 그건 우원식이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진석이든. 그래서 사실상 그 이원 집정제 같은 걸로 가는 거는 다 동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뭐 박근혜 탄핵 때부터 다 동의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없지만 국회의원을 더 할 수는 있으니까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큰 흐름일 수도 있는 게 네. 삼김 같은 이제 이 보수형 정치인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개파 보수들이 많이 늘어요. 이제 중진 보수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대통령을 가질 못해. 개파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못된 사람들이 박지원, 뭐 이재호, 손학규 쭉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김무성.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돌려가면서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을 누리고 국민들에게는 야, 이게 좀 너무 총리가 나오면 불안하지 않냐 내각제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그냥 뭐 얼굴만 하면 내세워놓고 이게 사실은 지금 이 한국 정치에 지금까지 왔던 흐름하고 맞물려 가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권 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해왔어요. 2000년도 이후부터 계속 김정필부터 계속 해왔는데 대부분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권주한테 맡깁니다. 예, 이게 현직 대통령은 자기 임기를 다 채운 다음에 개헌하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지금 탄핵의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네. 임기 초부터 일단 현직 대통령 체결했다 치고 차기 주자가 또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차기 주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온갖 사법 리스크 다 걸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해진 거죠 이게.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박근혜 정권 때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의 위상과는 다르다 이런 인식인가요?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이 박근혜도 개헌을 반대하다가 말기에 탄핵 몰릴 때 개헌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때 개헌 반대한 게 문재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찬성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안철수나. 그때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개헌을 받아들일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그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으로 갔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받아들일까요? 이를테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다고 봐요. 예. 그게 아니었으면은 우원식이 될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회의장과 관련해서 뭐 이 사람이 되든 저 사람이 되든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지도 일반 국민들은 몰랐고 네네. 국회의장이 누군지도 사실 아는 사람 별로 없고 그쵸. 국회의장 선거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원래 네네. 이렇게 시끄러워진 이유는 이제 일반적으로 윤석열을 빨리 끝장내고 싶은 국민들은 저 김진표 국회의장이 꽉 막아놓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 때문에 된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추미애 씨가 되면은 개헌도 반대하지 사람은. 그리고 그냥 올라오는 족족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죠. 이러면은 타협의 여지가 없잖아요. 타협의 여지가. 그냥 네. 그냥 전면전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개헌으로 큰 방향으로 가되 이제 밀고 당기고 이제 이 국지전을 해야 되는데 추미애 씨는 전면전이에요. 이번 가면은 그럼 완전히 이게 전쟁이 시작되니까 제외시키고 개헌 목표로 국지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우원식으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아니 그래서 개헌도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야당이 그 압도적 다수당인데 의장까지도 굉장히 강렬하고 선명한 사람이면 오히려 역심판론 같은데 휘말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집권도 못 해보고 야당이 심판받는. 요번에도 총선 때 통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내세운 주요 슬로건이 2조 심판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좀 바람직한 선택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랑 그거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제 하는 거를 보면은 뭐 입증이 네. 될 건데 아,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미애 같은 초강경파가 국회의장 하는 게 언론적으로 맞는 거냐는 회의는 원래 있었어요. 네네. 이분이 지금까지 정치인으로 왔을 때 타협과 협상을 하는 게 거의 없었고 예전에 그 노동법 문제 가지고 한노에서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때는 약간 이적행위 같은 걸 하죠. 그분은 그때 그때는 한나라당하고 같이 했죠. 그렇다고 민주당 안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네네. 그냥 혼자 질러버렸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가 맞냐 언론적인 문제는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우원식을 선택한 게 그런 추미애의 단점을 보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처리를 해서 그 목표가 이 특검 통과하고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네. 저는 목표가 이미 개헌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우원식 카드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회 원내 협상이라고 보면은 딱 드러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변 대표님 말씀대로 좀 예의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네요. 우원식의 움직임 다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네. 보면은 뭐 이제 그 목표가 딱 드러날 거니까. 그러니까 뭐 원내 지금 원구성 협상부터 해가지고 좀 천지거든요. 근데 뭐 당선자들 169명이 이제 투표를 해서 뭐 표도 나오더라고요. 89대 82였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약간의 뭐랄까 친소, 또 네트워크, 그 사람의 평소 뭐 행태, 뭐 호감도 또는 뭐 동정표, 동정 여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치지 근데 않을까요? 원래 무기명 투표니까요. 그냥 선거로 붙여버리면은 추미애가 어렵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었어요. 네네. 이 친소 관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추미애랑 별 관계 없는 초대선은 당심 가지고 찍는데 네. 추미애 잘 아는 사람 절대 안 찍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만약에 이 당원들의 당심, 국회의원들의 당심이 아니라 당원들의 당심 90%가 넘어가더만 추미애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했으면요 그냥 추대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추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선거로 갔다는 얘기는 그럼 우원식 후보가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가 된 거잖아요. 처음에 4명이었다가 2명 사퇴하고. 그러니까 저 2명 사퇴한 게 네. 그냥 붙어도 이게 이제 워낙 당심이 강하니까 추미애가 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겠어요? 정성호나 뭐 이봤을 때 이게 안 되겠다 합쳐가지고 우원식으로 밀자. 그래서 막 표 계산 딱 때려보면은
한 8대7로 이기겠구나. 네, 그 판단하고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우원식은 민 거고, 또 그러면- 우원식은 이제 친명이긴 하지만은 또 민평연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김근태 이재명 의원의. 입장에서는 좀 확산하는 또 효과도 있거든요. 이 우원식 가슴 잡는 게. 네. 추미애는 사실은 친명도 아니고 이거 완전 독고다이 아닙니까 이게. 네. 본인이 윤석열과 들이받고 싸우고 문재인 들이받고 싸웠다 뿐이지 이재명과 같이 정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추미애 같은 네. 경우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택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밀었는데 엎어치겠다? 이건 쿠데타죠. 이거는. 그러니까 일부에서 뭐 쿠데타 얘기도 하고 또 뭐 수박 뭐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건데 그건 좀 과도한 인식이군요. 아니 원내대표 선거는 각 개파끼리 막 싸우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엎어치기 한 적도 있는데 국회의장은 그런 스타일의 이 선거가 아니거든요. 네. 그냥 당 지도부가 누구 하나 찍어서 사실은 추대도 굉장히 많이 했던 최근에 그 김진표 때나 아마 그 당내 선거 했는데 그때도 사실 문재인 씨가 찍었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는 아예 선거도 없었어요. 그 전에 그냥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선거에서 엎어치기란다 뭐 이런 발상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 찍으면 가는 건데 의장이 폼나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게 무슨 뭐 원내대표만큼 개파를 막 움직이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힘이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 거죠. 해준단 말이죠. 네, 그거를 그거를 근데 원내대표조차도 그냥 찍어서 했는데 뭘 국회의장 선거에서 반란표가 나와가지고 엎어치기 그냥 적당히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보다는 우원식을 하는 게 전략적으로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문제제기 안 하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반란이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문제죠. 이거는. 우원식 의원도 뭐 이를테면 후쿠시마 때 단식도 하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도 하면서 그래도 윤석열 정권하고 상당히 각을 세우면 싸웠다. 실전을 벌였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것 역시 지켜봐야 될 하여튼 일인가요? 그 문제 개헌이에요. 개헌. 예, 아. 예. 개헌으로 가는 순간에 네. 뭐 과거에 싸웠다는 싸웠든 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네. 개헌을 제일 중심에 놓은 순간에 싸울 수가 없어요. 아. 그거는 200석이 문제가 아니라 개헌을 날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100% 합의가 돼야 그래요. 100%. 네.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100% 합의해야 되는데. 우리 변 대표님은 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열쇠말은 개헌이다. 개헌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핵으로 갈 거냐 개헌으로 갈 거냐의 선택에서 아. 선거 때는 탄핵으로 갈 것처럼 사기 쳐놓고 네. 실제는 개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탄핵으로 갈 거란 말을 하지는 말을 안 했다고 이제 아니 조국신당에서 근데 3년은 넘은 와, 얘기가 말을 안 했다 그런 거야. 자기들은 네, 탄핵 네. 얘기는. 근데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다 탄핵으로 알아들었죠. 3년 너무 길다는 다 알아들었고 이준석도 오늘 개헌을 떠들었는데 네. 이준석 쪽은 선거 때는 개헌에 개짜도 안 꺼냈습니다. 어. 선거 다음 날부터 꺼냈어요. 이런 사기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기극이. 제가 지금 20몇 년 동안 내가 정치했지만은 총선 때 이렇게 사기친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거 나중에 정말 22대 국회 큰일 날 겁니다. 이러고 있다가 진짜.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주문을 하신다면 자 국회의원 전부 앉혀놓고 특강을 하고 계세요 지금 22대 국회에 부여된 국민적 과제는 뭡니까? 윤석열 조기 하야예요. 하야. 조기 하야입니다. 예. 탄핵도 아니라 하야. 그게 더 깔끔하죠. 네. 탄핵보다 더 빠르고. 그리고 실제로 선거운동할 때 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니까. 네. 지금까지 그 대놓고 탄핵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뭐 몽둥이 찜질부터 해가지고 했었지. 이 선거가 과연 개헌 선거였냐 이거죠. 네. 원칙적으로 개헌하려고 했으면은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야 돼요 총선 때. 그러면은 안 된다, 개헌 안 된다, 탄핵 가린다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거기서 선택받았어야 되는데 개헌론자들이 탄핵의 옷을 입고 국민을 속여서 당선돼서 지금 개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야, 그럼 22대 국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도 벌써부터 논란이 뜨거운데 심각하죠 이거 지금. 그럼 하야라고 해요.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 요구하는 건 뭐 국회 본래적 기능도 당연히 잘 해야 되지만 윤석열 조기 하야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특검들 무더기 발의로 들어가고. 네. 국정조사도 네. 하고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해라. 네. 그거는 윤석열 안 받을 거 아닙니까? 네. 뭐 특검 안 받을 거고 아마 법사위도 절대 안 내줄 거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중요한 건데 그럼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그냥 찔러서 가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협상 없이 최소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야권이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파탄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이제 국회가 기능이 아니라 결국 장애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통해서 돌파할 이런 식으로 국회 걸러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22대는.
근데 이제 정반대로 간단 말입니다. 제가 개헌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이거 법사위원장 분명히 저건 이러면은 여권에 줄 겁니다. 자,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여당이 되냐 야당이 되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야당이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어떤 사람이 해야 됩니까? 대충 그래도 후보를 꼽아보시면. 근데 하여튼 말씀하신 이제 법사위원장은 여당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분위기면은 네. 야당이 된다 그러면요 법사위원장은 탄핵에 들어가면은 검사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윤석열 안티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를테면요. 글쎄 저는 민주당에 그게 뭐 많은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법률적 실무 능력도 있어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윤석열에 대해서 진짜 조기화시키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전 솔직히 민주당에는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여당이 가져갈 것 같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 사람이면 뭐 100%는 아니지만 한 60, 70% 정도 일은 할 수 있을 거다. 역량이 된다. 의지도. 근데 저는 민주당 없습니까? 면면에 없어요. 예, 그럴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현주, 뭐 박주민, 뭐 여러 사람 얘기는 나오던데 다 좀 부족합니까? 어림도 없대. 그 정도까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큰일이네요. 그러면 큰일이죠.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런 얘기도 나와요. 추미애가 육선인데 진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추미애가 육선 법사위원장 한다는 건 추미애는 지금 이 상황이면은 오히려 만약에 계속 개헌으로 끌고 간다 이 네. 전국이 이 당대표 선거가 좀 7월인가요? 8월인가 7월인가? 네. 그럼 오히려 당권 나와버려야 돼요. 만약에 이 개헌을 끌고 간다 그러면은 제가 말한 대로 아니 우리가 탄핵한다고 선거 치르지 않았냐? 웬 개헌이냐? 뭐 그게 당선되든 안 되든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또 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직 이재명 대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근데 정확하게 선거가 언제죠? 이재명 대표 4개월 뒤라 얘기하는데 네, 4개월 9월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아니, 싶은데. 제가 알기로 7월에 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7월이면은 지금 입장 얘기해야 되고 9월이면 아직 입장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네, 그건 네. 분명한 건데 네.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려고 그러면요. 연임의 명분은 윤석열 조기 퇴진입니다. 네. 내가 마무리하겠다. 이것만이 연임의 명분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개헌으로 간다? 연임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연임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냥 단순히 뭐 당을 관리한다, 경력을 관리한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고 없죠. 제대로 싸울 거면 해라. 그러니까 그거는 추미애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조기 퇴진시켰다 그러면은 아마 연임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 없을 겁니다. 왜? 해야 되는 일이고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많이 당하기도 했고 해야 될 이유도 있는 사람이고 가능할 텐데 지금처럼 뭐 개헌 정국 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왜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생각들을 하겠잖아요. 네. 우리 변희재 대표가 주문하는 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 과제는 윤석열 정권 조기 네, 퇴진. 조기 퇴진이에요. 네. 네. 퇴진의 방식은 하야가 바람직하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해야 그리고 저 되네요. 민주당에 제가 광주를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제가 민주당 광주 후보들 전부 다 윤석열 조기 퇴진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저 진보당에 지금 한성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진보당이 세석이죠. 진보당은 퇴진 못 시키면은 조기 퇴진 못 시키면은 배지 반납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 사람들 다 책임져야죠. 얘기했던 사람들. 그렇죠. 광주만이 아니라 뭐 호남 지역에서는 저도 오가다 와서 막 보면 뭐 윤석열 퇴진의 적임이 나다. 네, 다 그렇게 이재명은 내가 지킬 수 있다.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슬로건이었죠. 네. 그걸 어떻게 해내는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사실 별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대통령실의 일반적인 태도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경향신문에 전화 한 통화 걸었다가 창피를 당하고 있잖아요. 도저히 좀 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어서 뭐 경향신문 기자고 아주 친한 사이여서 네. 그냥 뭐 술 한잔하고 전화하다가 뭐 해서 모르겠는데 이게 진지한 요구였다면 저거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평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네. 그냥 아무 때나 화내고 막 바꿔라 이러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자발적으로 했겠어요 이거를? 네. 아니 그런데 관계자가 했을 거 아닙니까? 관계자라는 건 대통령실의 홍보수석 홍보죠. 밑에 뭐 하여튼 나름 전문성이 있는 기자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이 했을 텐데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고 진보 매체인 경향신문에 전화를 하는 순간 자기가 바보 된다는 걸 모르나요? 바보가 돼도
일단은 사장님이 원하는 가는 거예요? 윤석열이 시킨 거는 했다는 게 되니까 더 낫죠. 그렇습니까? 예, 더 낫죠. 이게. 자기 한번 바보가 되고 아니, 사장님께는 잘 보이고. 본인은 뭐 바보 될 일 있겠어요. 본인은 윤석열이 바보 되는 거고. 아, 본인은 윤석열에게 충성 바쳤으니까 더 좋은 데 가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망해가는 조직의 이제 딱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성 높은 조직은 안 한다고 시켜도 안 해야 아니, 그럼 되는데. 말씀드리죠. 그렇죠. 안 대통령님 한다고요. 이거는 저기다 하면 안 되고 예? 다음 기회를 봐서 어떻게 잘 한번 해보겠다. 뭐. 이게 전형적인 망해가는 조직의 딱 스타일이에요. 이게. 대통령실이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건 맞는 거죠. 대통령 이미지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 맨날 이거 방통심의에다가 다 집어넣고 지금 뭐 난리버섯 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또.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노출되면서 오히려 통하기보다는 역효과가 많이 나는 그거 거예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총리와의 오찬도 오찬을 한 다음에 뭐 5시간 후에 뭐 사진을 한 장 공개했다, 7시간 후에 공개했다, 이런 건 뭘까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보통 오찬 외국 정상과의 오찬은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보도가. 김건희가 개입한 행사는 모든 사진은 김건희 수정 결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토 방문 때부터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왜 사진의 중심이 김건희냐, 윤석열 바깥에 있고. 이번에 만약에 늘었다면은 이제 김건희가 또 이제 이 사진 검열을 시작했나 보죠. 그러면은. 그게 사실일까요? 근데 하여튼 그때 나토 방문 때부터 해서 어떤 해외 이 방문할 때마다 김건희가 끼면은 네. 사진의 중심은 김건희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랬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망하는 조직의 특징도 잘 보여주지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전형적인 후진국 독재자 스타일 아닙니까? 근데 후진국 독재자라도요. 네. 그 조직이 막강하면요 이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진국이 후진국 떠나서 조직이 망해가니까 이런 사태를 벌이는 거예요. 이런 거. 이 담당자도 더 잘해보겠다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조직을 위해서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 그 생각이 있으면 저는 안 했겠죠. 검찰은요 내부에 지금 내용이 있는 건가요? 검찰총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뭐 7촌이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연출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다 어떻게 할 거다, 나 무슨 얘기 할 거야, 나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낼 거야, 나의 메시지를 이런 거죠.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건 절대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필연적으로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체 검사가 2,000명인데 윤석열 쪽에 연결된 검사는 100명 이하인데 이 윤석열 범 인맥에 100명 안에 들어와야지만 지금 출세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많은 검사들도 있고 다른 뭐 학맥도 있을 텐데 검찰 인사를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최초일 수밖에 없는 게 검사 출신 대통령이 처음이니까 예전에는 검찰총장은 2년 만에 바꿨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 인맥도 있지만은 검찰총장 인맥, 법무부 인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인맥이 포괄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윤석열이 정점이니까 무조건 윤석열하고 술 한잔을 해본 사람만 승진하니 내부가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래서 막 사표도 막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그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하는 거냐, 김건희 소환도 못하냐, 그럼 나중에 윤석열 교체되면 다 검찰 죽으란 말이냐, 이 불만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송경호나 이원석도 그런 불만들을 듣다 보니까 야 일정 정도 좀 수사는 쇼라도 해보자 이렇게 나갔겠죠. 근데 그것까지 못하게 막으니 검찰의 불만은 뭐 이제 점점 게이지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석을 내놓던데 이원석이 이 윤석열을 데리고 일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는 아무나 데리고 일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절대 충성을 보여줘야만 데리고 간다. 그렇죠? 이 앞에서 바른 말을 하거나 이러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상당히 세련되게 김건희 씨를 보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하지만 밑에 검사들의 불만은 이런 식으로 해석시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밑에 검사들의 불만은 듣는 척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쇼일 줄 모르겠는데 바닥의 검사들의 불만은 뭐 굉장할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자기들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명운이 달려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긴장감도 잘못하면 이제 이 수사권 다박탈당하고 그러니까요. 뭐 끝장나는 수가 이게 아니라 거의 뭐 제가 볼 때 끝장났죠. 이제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끝장나는 상황까지 왔으니 그 출세 못하고 있는 변방 검사들은 얼마나 이게 불만이 많겠어요, 이거 지금.
검사 몇십 명 찌를 해먹으려고 지금 검사한 조직을 다 끝장내고 있거든요. 이거. 그러면 새로운 중앙지검장이 이제 대통령의 주문대로 수사를 해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뭐 맹탕 수사, 요란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수사를 할 거고 야당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부터 뭐 하여튼 강도 높은 수사를 해요. 그런 식의 드라이브가 검찰 내부에서 뭐 이를테면 반란이라든지 수사 실무자의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역전당하거나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없을까요? 있죠. 있을 네. 수 있는 게 이미 공수처가 지금 장악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공수처 다 갈아쳤거든요. 지금 네. 윗선 다 갈아쳤는데 밑에 일선 검사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몇 명이라도. 네. 네. 그럼 우리는 박정훈처럼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럼 이제 부장검사나 이 공수처 간부들이 그걸 찍어 누를 생각은 안 해요. 네. 자기가 앞장서서 수사를 도와주진 않지만 네. 적당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만약 수사에 성공했다. 그럼 그 공적 자기가 가져가면 되는 건데 젊은 검사를 찍어 누르다가 역적될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적당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윗대가리들은. 아. 지금 이제 중앙지검이나 검찰청도 그렇게 되겠죠. 네. 이번에 임명된 사람들 윤석열 앞에서는 제가 찍어 누르겠다 했을 텐데 그거 무리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이미 임명됐는데. 네네. 그렇죠. 적당히 윤석열에게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보고만 하고 네. 여기는 그냥 대충 그냥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가겠죠. 뭐 그냥 완전히 이제 그 이중 플레이로. 아니 근데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뭐 오송 참사도 그렇고 또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대통령이 조금만 성의 있게 신경 썼으면 물론 이제 참사는 벌어졌다 하더라도 국정 운영의 위기까지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이 양반 자꾸 일을 키우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태원 참사도 그게 그냥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고 지금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할로윈대를 끝장내겠다고 지금 천공이 떠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할로윈대를 끝장내려고 의도적으로 이 질서를 그냥 방치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이 차상병 최혜병 사건도 저렇게까지 해병대 사령관을 정권의 명운을 걸고 보호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뭐 무슨 뭐 형제 관계도 아니고. 네네. 그게 처음부터 이 해병대에다가 지시를 때린 게 대통령실 아니냐.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최혜병 사건 전에 그때도 이 홍수가 났을 때 바로 이 해병대에서 장갑차를 밀고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스펙터클한 쇼를 보여줬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마음에 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예 그냥 대통령실에서 야 멋있는 거 보여봐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다는 설이 있거든요. 네네. 대통령실이 때렸으면 막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 그냥 정상적으로 밝히면 왜 안 밝혀지냐? 그거는 정점이 대통령이니까 못하겠죠. 그거는. 단순히 자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개입해 거군요. 있으니까 그렇게 개입해 있으니까. 자기가 관여 안 하고 네. 실수 뭐 밑에 실수였다 그러면 그거 잡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목숨 걸고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수가 아니라 위에서 자기가 지시를 때렸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아무리 막아도요. 보통 일들 보면 시간 문제지 다 밝혀지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혜병 사건은 거의 다 드러났어요. 네. 대통령실 개입 다 드러났고 문제는 윤석열이냐 아니냐 이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특검하기도 전에 공수처 수사만은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감당 못하지 않나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공수처가 대통령 개입까지 뭐 밝히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게 이제 특검이 필요한 건데 뭐 특검 막으면 된다 생각하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윤석열은 그 전에 그냥 조국 문재인 뭐 이제 막 쓸어버린든지 아니면 개헌으로 야합하든지 이제 이게 결단의 시간이 이제 올해까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문재인 조국 이재명을 쓸어버리면 해결되는 게 아니죠. 안 되죠. 안 되죠. 국민들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 생각은 그 생각이죠. 아. 예. 올해까지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번잡하게 움직이는 건가요? 뭐 민생 투어를 다시 시작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기자회견을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그런 차원일까요? 그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약간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해결하는 네네. 방식이. 이제 김건희가 주로 이제 개헌 야합으로 가려는 것 같고 윤석열은 쓸어버린다는 쪽에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윤석열이 혼란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정상회담 때 같은 경우 막 자기 혼자 막 떠들더니 갑자기 비선 모임이 드러나고 그러더니 이재명 대표 그냥 병원 갔다고 전화를 하지 않나. 네. 막 혼란한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게 김건희와 윤석열의 이 헤드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해법 자체는 서로 달리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좀 오래된 얘기지만 제2부속실 설치 얘기도 계속 나오고 말고 하는데 결국 설치는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죠. 예. 그 민정수석 부활이라는 오히려 훨씬 더 커 보이는 거는 실현시켰는데요. 이건 어찌된 양문인가요? 아니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거는 지금까지는 윤석열 자체가 민정수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제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래서 만든 거죠.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부속실 같은 경우는 김건희가 완강하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부속실을 만들면 부속실의 통제를 따라야 되고 이 동선 늘어나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 야권이 많은 요구를 할 거예요. 이 네. 부속실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개헌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야권도 개헌을 하려면 윤석열이를 좀 다르게 돌려 세워야지 명분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개헌 논의하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 부속실 없이 김건희가 마음대로 날뛰는 거 이런 것들은 제어를 할 수 있겠죠. 개헌 자체가 필요한 건 또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이제 40년쯤 돼가니까 뭐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손을 봐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좀 정상적인 정권이 일을 해보니까 야 이게 지금 헌법 좀 안 맞는다 이랬을 때 개헌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개헌 헌법이 잘못돼서 윤석열이 이 사태 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럼 네. 사람부터 드러내고 드러내는 과정에서 이제 새 정부 출범할 때 수많은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개헌해야 되거든요.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네. 개헌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사람 문제래. 사람 문제 뽑아내고. 어제 제가 그런데 좀 논쟁을 했는데 이 네. 방송에서 나라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개헌 논자예요. 국가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아니 왕만 일단 내리면 왕만 내리면 일단 해결되는데 왜 조선에서 막 고려에서 조선까지 건국을 가냐. 일단 왕부터 내리자. 네. 지금 조국 교수가 지금 7공화국 얘기했거든요. 네. 뭐 쉽게 가면 나라를 바꾼다는 얘기나 가는 건데 나라 바꾸기 전에 좀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사람부터 내리고 그걸 나라 문제 생각해야지 뭐 벌써부터 나라 바꾼다 생각하냐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그렇게 움직이는 개헌에서 쇄빙선 역할을 하면 이거는 뭐 성공적일 수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나 국힘 입장에서도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개헌으로 가고 싶은데 네. 조국 혁신당이 앞길을 뚫어주는 그래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뭐 이런 반가울 수도 있는 거고요. 야, 근데 조국 신당을 찍은 유권자 중에서 개헌을 해달라고 찍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거 엄청난 배신 사태여서 쇄빙선 하다가 침몰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이준석도 마찬가지. 이준석도 개헌 얘기 꺼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딴 거 하겠다 그래서 이걸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지자가 투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변희재 대표하고 같이 확인하는 건 총선 때 우리가 확인했던 총선 민의가 뭔지를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다시 되새겨야 된다. 그리고 총선 때 했던 말,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면서 했던 말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배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웬만하면 다 총선 때 그런 대로 다 했어요. 네. 큰 차원에는. 근데 이번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유튜버들을 너무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요. 네. 뭐 까짓거 국민들 유튜버 몇 놈 풀어가지고 뭐 거짓말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요? 네. 예, 정말 저 총선 때 그 유튜버들 이 거짓 선동이 너무 심하다 저는 봤거든요. 이게 네. 너무 직접 많이 개입을 하고 총선 때. 그러니까 이제 총선 민의를 벌여도 또 유튜버들 몇 명 풀어가지고 또 뭐 이 감언설하고 뭐. 근데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요? 네. 바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번에 총선 때 이제 아니 내가 볼 때는 조국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 사기꾼들이에요. 네. 사기에 성공했잖아요. 사기 성공했는데 뭐 바보를 안 보겠습니까? 아니, 그래, 한번 또 속이면 만약에 사기라 하더라도 그래 12석 그래야 3석인데요. 네, 점점 이제 더 과감한 사기를 치겠죠. 성공했다고 보니까. 하여튼 총선 민의가 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22대 국회가 돼야 된다. 이건 분명한 거죠. 네, 그 정도 확인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당신의 제품과 브랜드의 충성 고객 88만 명이 여기 있습니다. 스픽스와 함께하는 브랜드 파워 강화. 대한민국 전체 유튜브 뉴스 정치 분야 탑10 스픽스에서 무료로 나의 브랜드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금융, 제약, 유통, IT, 여행, 공산품, 농업 분야 선착순 10개 사이 한해 6월과 7월 각각 1개월 무료 광고의 혜택. 접수는 5월 31일까지. 스픽스 무료 광고의 주인공이 되실 여러분의 빠른 신청 바랍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